자, 오늘은 한 노인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든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나요? 수십 년간 일구어온 삶의 터전이 갑자기 낯선 이들의 손에 넘어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의 절망감. 누군가의 선물인 줄 알았던 것이 사실은 조용히 진행된 거래였고, 그 거래의 대상이 바로 당신 자신이었을 때의 무력감 말이에요. 오늘 저희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칠순을 훌쩍 넘긴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젊은 시절 전쟁을 겪고 맨손으로 사업을 일으켜 작은 부를 일구었지만, 그 성공의 끝에서 자식들의 은밀한 배신에 직면하게 된 분의 사연입니다. 그는 자식들이 보내준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도착한 곳은 병원이 아닌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고급 빌라였습니다. 그의 자식들은 그 빌라를 아빠를 위한 안식처라고 불렀지만, 그곳은 사실 아버지의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한 철저한 계획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김영수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겉으로 보이는 효에가면 뒤에 숨겨진 탐욕과 그 탐욕에 맞서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해 홀로 일어선 한 노인의 고독하고도 용감한 싸움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그의 가슴 아픈 현실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제 이름은 김영수. 나이는 75입니다. 젊은 시절 고생 끝에 얻은 작은 성공으로 저는 이 2층짜리 주택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1층은 제 소유의 작은 공방이고, 2층은 제가 아내와 함께 살던 공간이었죠.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이 집은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특히 2층 창문에서 바라보던 작은 정원은 아내와의 추억이 가득한 곳이었죠. 그날 아침, 아들 동혁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빠, 요즘 기력이 없어 보이시는데 건강검진 좀 받으러 가요. 유명한 병원에 예약해뒀어요. 저는 처음엔 마다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아직 튼튼하다. 하지만 딸 미현이가 가세했습니다. 아빠, 오빠 말이 맞아요. 병원이라도 가서 전문가의 소견을 들어봐야 저희도 안심하죠. 저희가 같이 갈게요. 평소 무심했던 자식들의 정성 어린 모습에 저는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래, 그럼 같이 가보자. 저는 가볍게 집을 나섰습니다. 아들의 차를 타고 시내를 벗어나 한적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익숙한 풍경들이 사라지고 낯선 시골길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이라고 했는데 왜 자꾸 외곽으로 가니? 아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요즘 병원들은 다 공기 좋은 외곽에 있어요. 시설도 더 좋고요. 저는 별 의심 없이 그의 말을 믿었습니다. 도착한 곳은 힐링하우스라는 간판이 걸린 고급스러운 2층짜리 빌라였습니다. 입구에는 자연 친화적 요양 빌라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죠.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여긴 병원이 아닌 것 같은데. 아들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아빠, 병원처럼 딱딱한 곳 말고 이런 곳에서 잠시 쉬면서 검진도 받고 치료도 받으시라는 저희의 선물이에요. 한 달만 있다가 돌아오세요. 그때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빠를 위한 선물이라는 말은 사실 우리를 위한 거래였음을. 빌라 문이 닫히자 저를 맞이한 것은 정중하지만 단호한 직원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제게서 핸드폰을 가져가면서 어르신, 당분간은 휴식에만 집중하셔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저항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이미 단단한 결심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곳에 갇힌 것입니다. 갇힌 생활은 숨막힐 듯 답답했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고 정해진 시간에 운동을 해야 했습니다. 저는 정신이 멀쩡했습니다. 책도 읽고 뉴스를 보며 세상 돌아가는 일도 다 알았죠. 그런 제가 왜 이곳에 갇혀 있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철저히 감시했습니다. 모든 창문은 안쪽에서 잠겨 있었고 현관문은 전자잠금 장치로 관리되었습니다. 저는 무기력하게 창밖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젊은 간병인이 제 방에 들어와 청소를 하다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댁에 계실 때는 혼자 사셨어요? 아, 그렇지. 아내와 둘이 살던 집인데 이젠 나 혼자야.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근데 그 공방은 어떻게 하셨어요? 들리는 말로는 명의를 넘기셨다던데. 저는 머리가 띵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그런 적 없어. 그는 깜짝 놀라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 죄송해요. 제가 잘못 들었나 봐요.
그냥 아드님께서 진명의 정리가 다 됐다고 하시는 걸 들어서 그 순간 저는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저를 이곳에 감금해 놓고 제가 없는 사이에 집을 팔아넘기려 한 것입니다. 그들이 건강검진을 핑계 삼아 저를 데리고 온 진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고 심장이 분노로 타올랐습니다. 그들은 저의 집만 노린 게 아니었습니다. 제 인격과 삶의 전부를 통째로 빼앗으려 한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탈출을 결심했습니다. 빌라의 구조를 파악하고 직원들의 순찰 시간을 외웠습니다. 제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핸드폰도, 지갑도, 심지어 제 신분증도 없었죠. 하지만 저는 제 인생을 되찾기 위한 싸움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정이 지나고 저는 조용히 2층 창문을 열고 베란다를 통해 뛰어내렸습니다. 발목이 꺾이는 극심한 통증이 있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을 절뚝이며 한참을 걸어 내려왔습니다. 다행히 근처에 24시간 편의점이 있었고 저는 그곳에서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기사님은 저를 보고 이상하게 여겼지만 제가 가지고 있던 비상금으로 겨우 택시비를 지불하고 제 집 주소를 말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집은 이미 낯선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굳게 닫힌 새 철문에는 매매 완료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었고 1층 공방은 완전히 다른 인테리어 업체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흔적은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옆집에 살던 오랜 친구 박종호 씨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놀라며 말했습니다. 영수야, 네가 어떻게 여기에? 내 아들놈이 너를 요양병원으로 보냈다고 하더니만. 그리고 집은 이미 팔렸어. 내 며느리가 치매가 심해서 혼자 못 산다며 서류를 가지고 왔더라고.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치매라니. 저는 멀쩡했습니다. 그들이 제게 치매 딱지를 붙여 집을 팔아넘기려 한 것입니다. 저는 박종호 씨의 도움을 받아 법률 자문을 받기로 했습니다. 황 변호사라는 분을 소개받았는데 노인 복지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듣고 분노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기 및 감금입니다. 어르신께서 직접 서명하신 서류가 없다면 그들의 모든 행위는 불법입니다. 저는 그와 함께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변호사는 먼저 부동산 거래를 중단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다시 힐링하우스로 돌려보내 그들의 만행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로 했습니다. 어르신, 이번에는 그들이 이겼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들의 비위를 맞추며 시간을 벌었고 황 변호사는 몰래 녹음 장치를 이용해 그들의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그 녹음 파일 속에는 치매 진단서만 나오면 끝이다, 집 처분 후에는 어디에 있든 상관없다 등 충격적인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마침내 법정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들은 저를 속였고 제가 없는 사이에 공방을 팔아넘겼으며 제게 치매 진단서를 발급받아 재산권을 박탈하려 했습니다. 황 변호사는 그들의 위조된 서류와 저의 실제 필적을 대조하고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하며 그들의 모든 계획을 무너뜨렸습니다. 재판장은 결국 그들의 모든 행위가 불법임을 인정하고 저의 재산권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승소 후에도 텅 빈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집은 다시 제 소유가 되었지만 더 이상 예전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서 받아낸 손해배상금과 제가 가진 돈을 합쳐 노인권익보호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저처럼 자식들에게 버려지고 재산을 강탈당한 노인들을 돕기 위해서였죠. 저는 변호사도 사회복지사도 아니었지만 누구보다 그들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센터의 첫 번째 강연자로 나섰습니다. 여러분, 늙는다는 것은 짐이 되는 게 아닙니다. 늙었다고 해서 자녀들의 뜻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제 강연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용기를 얻었고 저를 찾아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법률 자문을 연결해주고 자신의 권리를 찾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어느 날 딸 미현이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저희가 욕심 때문에 아빠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저는 그녀의 사과를 받아들였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 남자의 아버지가 아니라 수많은 노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김영수라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영수 할아버지의 자녀들이 진심으로 그를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오래전부터 그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주변에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있거나 직접 겪으셨던 분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와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다른 이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힘이 된답니다.